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선선하고 화창한 가을에 뵙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드디어 언제 나오나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합병에 대한 이야기. 요즘 가을에 주변에서 청첩장이 매주마다 와요.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결혼식장에 인생 최대 M&A는 바로 결혼이죠. 자, 그런데 항공업종도 가을에 결혼을 하게 됐네요. 이 결혼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과연 이 M&A는 한번 성사되면 수익률이 100%입니다. 뭐 표현을 이렇게 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 여자 둘이 결혼했는데 1년 지나면 옵션이 하나 더 생기죠. 1+1에 하나 더. 그렇죠? 1+2. 그 수익률이 M&A 주식은 거의 올라갔다면 100%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100% 수익률을 지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배경의 숨은 참 뭐라 해야 될까요? 돈들이 갖고 있는 어떤 추악한 면,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관계가 얽힌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수 3,000포인트에 대한 관점을 사실 바꿔본 적은 없습니다. 중간중간마다 리스크 관리, 3,000포인트를 가는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리스크 관리하는 법들까지 말씀드려가면서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3,000포인트에 대한 뭐 지금 기대감을 갖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최근 열흘간, 거래일 수로는 열흘간이고 10월 30일에서부터 11월 1일 이때부터 시각이 바뀌었어요. 누가? 외국인이. 종합주가지수 2,300포인트 깨진 날 금요일 날 그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한국 증시에서 얼마를 샀느냐? 7조 원을 오늘 넘게 베팅을 했습니다. 7조 원만 넘게 베팅을 한 게 아니에요. 선물은 3조 4천억 원을 베팅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열흘 사이에 지난 5년간 가장 강력한 매집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에서 개인 기관 투자자들이 선물 파트에서만 최근 5일간 1,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오늘부로 기록했습니다. 즉 기관은 아래쪽으로 계속 보고 있고 외국인은 위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 충돌된 규모가 오늘부로 7조 4천억 정도 전후됩니다. 물론 여기 중간에 개인이 끼어들었지만 개인은 거의 관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앞에서 지금 서로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섰다는 것이 최근 들어서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저 박한샘의 주도주 클럽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외국인이 매집한 날부터 바이든 후보 목요일 날부터죠. 지난주 목요일 날부터 선거 끝난 뒤로부터 사실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시장을 봐가면서 대형 주도주를 끌고 가는 매매 한 파트 앤드 20-30%의 자금을 가지고 지금처럼 어떤 임팩트 있는 시장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씩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저게 돈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감각적으로 맡아가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패턴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실지 몰라도 사실은 국내에서 이런 것은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에요. 즉 대한항공이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콕 찍어서 인수합병을 한다고 그랬죠. 아시아나항공인데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4,290원으로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7.79% 상승해서 시가총액이 1조 원에서 약 400조 원 부족한 9,570억에 이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금호산업은 7,910원으로 플러스 6% 올라서 시가총액이 대략 2,890억, 약 3천억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시아나 계열사인 IDT 2,600억, 에어부산 2천억, 그리고 금호산업 우선주인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실질적으로 1조 7, 8천억 정도, 2조 원을 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자, 머릿속에 대충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아나항공은 9,500억짜리다. 아직까지는. 그나마 오늘 올라서. 자,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의 한번 실적을 잠깐 현재가를 보겠습니다. 자, 액면가 5,000원이에요. 네. 그리고 발행 주식수 계산하면 자본금이 1조 1,160억입니다. 즉 소위 얘기해서 1.1조 원, 즉 1조 1,000억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가총액은 9,500억인데 현재 나의 설립 자본금, 즉 발행 가격 액면가 5,000원 맨 처음에 앤드 발행 주식수 두 개를 곱하면 주주들한테 주식을 맨 처음에 회사를 창립할 때 나눠주는 거죠. 그게 설립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유상증자니 뭐니 다 포함해서 설립 자본금이 1조 1,000억 원이에요. 이건 까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식으로 따지면 원금인 겁니다. 원금. 자,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도에 매출액 7조 원, 적자 4천억,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7,800억. 그리고 이번 상반기 매출액 2조 원, 코로나 때문에 매출액이 거의 30% 이상 줄어들었죠. 그리고 영업이익 마이너스 2,600억. 세금 내고 뭐 내고 이자 내고 부채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뭡니까?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5,900억, 7,800억. 그리고 5,900억이니까 6천억이에요. 실질적으로. 더하고 합치니까 7,800억에 6천억 더하니까 1조 3,800억이 적지 않았네요. 문제는 뭡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바로 유보율입니다. 회사가 유사시 만일의 세태에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돈, 이걸 유보율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달 내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걸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소위 얘기해서 금덩어리로 갖고 있다거나 혹은 다이아몬드로 갖고 있다거나 그림으로 갖고 있다거나 건물로 갖고 있다거나 안 돼요. 한 달 내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으로 갖고 있든지 채권인데 바로 현금으로 시장에서 유동성을 할 수 있는 국공채라든지 이런 걸로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걸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거의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유보율이 마이너스 8%, 2019년도 마이너스 29%, 2020년도 6월달 현재 마이너스 56.3%라는 것은 유보율이 100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까 방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원금이라고 보았던 설립자본금 1조 1,160억 원. 이게 100%입니다. 여기에서 반을 까먹어서 5,500억 원을 까먹었다. 그럼 유보율이 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율은 미니멈 100%가 설립 자본금이에요. 맨 처음 회사가 딱 출발할 때. 왜? 돈을 벌어서 모아놓은 것이 유보율인데 첫 해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돌잔치 끝날 때까지는. 돌잔치 끝나야 몇 살이에요? 그렇죠. 41살이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보율이 마이너스 56%라는 얘기는 1조 1,000억에서 6천억 가까이 까먹었다는 얘기죠. 남은 돈은 4천억. 자, 한 분기에 4천억, 7천억씩 까먹어요. 이번 분기도 만만치 않겠죠. 4, 4분기 이제 하나 남았네요. 며칠 남았습니까? 12월 지금 중순이죠. 일요일 날이면 11월 15일이네요. 그렇죠? 토요일 날 14일, 그리고 15일 날 이 저녁 방송 보시는 분들 16일 날 월요일. 16일 날 월요일이면 딱 반 남았어요. 며칠? 12월하고 반. 이번 연도 45일 남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45일 안으로 뭔가 획기적인 어떤 거가 나오지 않으면 아시아나 항공에 딸린 그 많은 식구들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구조조정에 의해서 파산에 의해서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늦기 전에 시간이 많지 않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왜? 설립자본금을 까먹고 있잖아요.
4, 4분기 실적 발표하면 끝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충격적인 결과죠. 따라서 겉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이제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저 아시아나항공을 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구원투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구원투수는 구원투수인데 굉장히 막강한 구원투수예요. 누구냐? 바로 산업은행입니다. 아시아나항공에 2조 4천억 원의 자금을 기존에 투입해서 채권으로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다시 대한항공에 최근 2조 2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 왜? 코로나 때문에 공항에 사람 없잖아요. 비행기가 안 뜨는데 어떻게 항공사 직원들 뭐 먹고 살 겁니까? 다 잘라야 되나요? 유동성 자금으로 2천억 빌려줍니다. 이걸로 빨리 급한 대로 정비, 항공기 정비하시는 분들, 보안 쓰시는 분들, 혹은 항공기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을 나중에 구축하려면 어렵습니다. 긴급하게 그분들한테 회사 운영하는데 2천억 쓰고, 대한항공도 너희들도 회사채가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ABS라고 그럽니다. 그 회사채, 담보물권으로 잡고 있는 회사채 7천억 원 투입합니다. 그리고 영구채 또 3천억 투입해요. 그래서 채권에 1조 원, 운용자금 2천억. 채권 중에서 영구채로 투자한 3천억은 뭐냐? 나중에 내가 주식으로 팔라고 하면 너 주식으로 줘야 돼. 이거예요. 소위 여기서 근데 대한항공이 망했다. 그럼 못 받는 돈입니다. 7천억 원은 담보라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5천억 원을 주었는데 3천억 원은 나중에 전환사채처럼 전환할 수 있는 걸로 준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 3천억 원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산업은행인 대한항공에 박아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플러스 1조 원에 뭐를 해요? 유상증자. 막강하죠? 3천억 원에 이미 영구채 전환사채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으로 들어가 있고 1조 원의 유상증자까지 하면 대한항공에 박혀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돈은 1조 3천억입니다. 강력한 주주예요. 잠재적 주주. 자, 머릿속에 잠깐 그러면 그려놓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치면 뭐 좋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이 있지만 그 뒤에서 실제 이거를 막후 세력은 누구냐? 바로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은행입니다. 그 산업은행은 자기가 투자한 2조 4천억 원이 대한항공이 지금 망하게 생겼잖아요. 아시아나항공이 망하면 이 돈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돈이죠. 회사가 망했으니까. 근데 시간이 며칠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아마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앞으로 HDC 현대산업개발이라고 불리는 아파트, 국내 아파트 짓는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있잖아요. 힐스테이트. 네, 아마 지금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한 번만 더 걸려봐라. 왜? 9월 달까지 인수하기로 했었잖아요. 아시아나항공을. 근데 갑자기 그 인수 안 한다고 하면 우발 채무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 실사를 딱 가보니까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는요. 저기 예전에 저희가 뭐 해놓은 거 있는데 아직 못 갚았습니다. 비행기 리스한 비용인데 이거 여기 기록 안 해놨잖아. 예, 죄송합니다. 우발 채무입니다. 이런 게 지금 몇 천억이 깔려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발 채무라고 합니다. 어떤 계약 조건에서 인수한 회사가 떠나야 할 수도 있는 거. 이게 우발 채무예요. 아파트 경매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우발 채무가 고수가 될수록 경매 고수가 될수록 뭐를 좋아합니까? 그렇죠. 저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 경쟁자가 없잖아. 사람들이 무서워서 10억짜리인데 이 3억이 돼도 못 사요. 우발 채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죠.
권리 분석할 때. 그러니까 타짜들끼리만 경쟁하죠. 그 타짜 중에 타짜가 마지막 M&A입니다. 그 타짜가 딱 실사해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현대산업개발이 포기했죠. 9월 달에. 우발 채무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계약금 돌려다오. 2,600억인가요? 산업은행만 시간만 황금 같은 시간 다 까먹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마이너스 58%예요. 남아있는 돈 4천억인데 한 분기 잘못하면 빵원돼. 빵원되는 순간 뭐 해야 됩니까? 아시아나항공은 상장 폐지해야 돼요. 자본금을 다 까먹었잖아. 2020년 연말 정산 공개했는데 자본금이 마이너스 100%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죠. 자본금 다 까먹었으니까. 살려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상장 폐지해야죠. 상장 폐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저 회사는 상장 폐지도 폐지지만 앞으로 이 회사가 실질적 사업이 폐쇄될 수가 있어요. 그럼 아시아나항공 직원에 계신 분들 다 잘라야 됩니다. 아래 연결되어 있는 산업 다 잘라야 돼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뭐를 봤습니까?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부실기업으로서 다 폐지됐죠. 그 두 개를 산업은행이 받아서 합친 게 뭡니까? 그렇죠. HMM이죠. 대한민국에 지금 배 움직이는 배 몇 개 남았습니까? 회사. HMM 그리고 페노션 그리고 대한해운 그리고 글로비스. 근데 글로비스는 현대 거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 운수업. 페노션은 뭡니까? 벌크선, 곡물, 하림이 인수했죠. 닭고기 사료 같은 거 인수하는 거. STX가 끝내 망해서 하림이 인수한 겁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 컨테이너선이죠. 한진 같은 경우. 근데 둘이 망했잖아요. 뭘로? 경영부실로. 영업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잘했는데 경영진들이 엉뚱한 짓을 했지 않습니까? 망했죠. 그래서 그 부실에 정부 세금 투입해서 인수해서 오늘날 지금 계속 상한가 찍고 그 폭등 나왔잖아요. 왜? 망하니까 운임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죠. 망하고 회사 한두 개 남았으니까 독과점이 된 거죠. 가격 올리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많은 것 같지만 컨테이너선은 제대로 하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붙어있던 대한해운도 급등 나오지 않습니까? 자, 답이 나오죠. 채권단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답이 나와요? 요 시기만 조금 넘기면 제2의 해운업처럼 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땅 짚고 헤엄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운수업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택배, CJ 대한통운. 그 다음 또 누굽니까? 네. 방금 보셨던 해운사, 해운업. 그리고 그건 바다죠. 공중 그럼 하나 남았네요. 항공택배. 혹시 젊은 친구분들한테 물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야, 그거 어디서 샀냐? 네.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샀어요. 독일 직구에서 샀어요. 요즘 엄마들, 애들 국내 우유 이유식 안 먹입니다. 독일이라든가 오스트리아, 유기농, 슬로바키아 이런 유기농 제품들이 이유식으로 와요. 병에 들어있어서. 가격도 저렴합니다. 항공 택배로 와요. 주문하면 늦으면 15일, 빠르면 일주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커피 머신이다, 뭐다. 삼성 거, LG 거, 텔레비전도 다 그거 삽니다. 항공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적 플러스 나왔죠. 전 세계 항공사 중에 유일해요. 왜? 사람 못 태우니까 의자 떼내고 거기다가 항공 물류 택배 실어 와서 왔죠. 직구, 해외 직구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이쪽 항공 운수업이 매년 30% 성장하는 국내 가장 알짜배기 지금 사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정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유일하게 흑자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이면은 그 모든 자료를 다 들여다보는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시아나항공의 채권단이고 대한항공의 채권단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과연
인수하라고 할 때 대한항공 이사진들이 할 수 있을까? 한진칼 이사진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돈 빌려준 놈이 목줄 잡고 있는 거예요. 갚아버리면 그만이지 않느냐. 갚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봐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치적인 논리구나. 그리고 어찌됐든 그것이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시장을 달궈가면서 아시아나그룹 한쪽, 대한항공에서 이득 보는 한쪽 계속 주가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다는 사실. 무슨 얘기냐? 가치 투자로서의 매매가 아니라 이벤트성 매매라는 겁니다. 투자가 아닌 매매예요. 뭘 보고? 이벤트를 보고. 뭐를 통해서? 정확한 가치 분석을 통과 역학관계를 통해서. 어쩌면 이거를 차트로 그려가면서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도저히 그 앞으로 이것이 똑같이 반복됐을 때 그 게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석하는 거, 접근하는 거를. 이참에 대한민국은 항상 이런 회사가 1년에 한두 개씩 나옵니다. 언제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렇죠. 두산그룹에서 나왔잖아요. 구조도 똑같아요. 왜? 두산그룹은 누구를 먹고 뱉어졌어요? 즉 승자의 저주라는 두산인프라코아를 통해서 밥캣이라는 세계 두 번째 건설 중장비 회사를 8조 원을 투자했죠. 이자까지 다 합치면 사실 현재까지 12조예요. 두산그룹 전체가 다 매달린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다 망하고 채권단한테 다 뺏기고 남아있는 거 딱 하나 뭡니까? 오너 일가한테 남아있는 거. 두산 밥캣이라는 거. 그거 하나 남겼죠. 다 팔았잖아요. 지금 두산중공업 팔고 두산인프라코아 팔고 두산엔진 팔고. 자, 비슷한 회사 하나 있습니다. 금호산업입니다. 금호아시아나죠. 대우건설 인수했죠. 5조 원인가 주고. 그게 상투입니다. 1년 있다 다시 배탄했죠. 그리고 나서 회사가 계속 망하는 길로 간 겁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잘못했거나 금호타이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회사 잘 돌아갔어요. 직원들 열심히 일해서. 경영자의 실패로 소위 5조 원짜리, 10조 원짜리 이자 내다가 회사 망한 거예요. 인수 잘못해가지고. 경영 전략 미스 판단입니다. 자, 비슷한 구조로 가는데 지금 딱 보면 견적이 나와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제2의 두산중공업이구나. 살아남은. 제2의 페노션이구나. STX 그룹 망해서 페노션 알짜배기에서 하림 인수했죠. 자, 보겠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돼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단순히 주식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회사를 경영하는 하나의 제국으로 생각하면 재밌습니다. 마치 삼국지처럼. 경영을 잘못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채권단과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돈이 주고받는지 누가 희생양이 되는지 버릴 회사, 챙길 회사가 눈에 들어와요. 자, 금호산업은 현재 시가총액이 2,890억, 즉 3천억입니다. 7,900원에 매출액이 1년에 2019년도 1조 5,900억, 1조 6천억이죠. 이번 연도는 1조 7천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예요. 금호산업. 그렇죠? 30% 가까이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금호산업은 순이익이 2019년도에는 117억, 이번 연도 상반기 222억, 특별한 일이 아니면 555억까지 이번에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안정된 구조라는 거죠. 매출액은 1조 3천억에서 1조 6천억으로, 1조 6천억에서 1조 7천억대로, 영업이익은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5억에서 2018년도 작년도 117억, 이번 연도 상반기 벌써 220억. 그러니까 안정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요. 유보율도 114%. 그러니까 더 이상 저기 하지 않게 어려운 시기까지 다 극복하고 돈 벌어서 이제 유보율로 계속 쌓는 구조가 되겠죠. 누가? 금호산업이. 금호산업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이득이죠. 왜? 집에 애물단지 저거 내일 모레 중간고사인데 여러분도 집에 한 명씩 다 있죠. 밥 먹는 소, 밥만 먹고 일하지 않는 소, 게임하고
내일 모레 중간고사인데 공부는 안 하고. 애물단지잖아요. 어릴 때나 이쁘지. 그렇죠? 나이 40 먹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들놈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애물단지 되는 거죠. 누가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른들 그런 생각하시죠? 똑같아요. 아시아나항공 매년 뭐 5천억씩 이제 좀 있으면 다 파산 직전이야. 빨리 누가 데려가면 좋잖아요. 누구예요?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 금호산업이잖아요. 채권단은 후견인은 산업은행이지만 데려갔을 때 그 연결 관계가 끊어져 가면서 드디어 금호산업은 안정적인 본인들의 재무 구조를 버는 걸 끌고 갈 수 있겠죠.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사실 우발 채무에 대한 우려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진짜 보이지 않는 수혜자는 금호산업이에요. 아시아나그룹 계열 쪽에서는 아시아나가 아니라 그건 직원들한테 좋은 거고 어차피 주가는 감자해야 되잖아요. 위중도 하고. 진짜 좋은 건 금호산업입니다. 결론 한 종목 나왔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2018년도에요. 오너 일가, 즉 조 회장님 일가가 28.9%의 지분을 한진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왜 28.9%냐? 특수관계 법인의 지분이 30%가 넘어가면 오너 일가 밀어주기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지배구조상에서 30%를 넘지 않는 선이었어요. 자, 그리고 한진칼은 대한항공을 29.96%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진에어를 60% 지배하고 한진은 22.9%. 뭐 하역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운용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주도에도 칼호텔도 있지만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옆에도 칼호텔이 있어요. 2019년도에 제 기억에는 2018년도 말에 완공된 걸로 기억합니다. 자, 칼호텔 네트워크 100%. 그리고 이제 인하대학교라고 불리는 정석학원. 정석기업이지만 정석학원이에요. 인하대학교 인천. 48.27% 정석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한진칼이. 한진칼 지분은 조양호 회장님이죠. 조은태 아드님이랑 가족들 다 합쳐서 29%, 30%에서 1% 부족한 상태 갖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서 8.3, 나머지는 사실 뭐 한국투자신탁, 크레스트 스위트, 외국인, 기타 주주 48%였어요. 이 기타 주주에는 수만 명이 있었겠죠. 언제? 2018년도. 바로 물컵 사건이 갑질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기 전. 자, 그런데 2014년도에 소위 땅콩 회항이라는 것이 터집니다. 당시 오너 일가의 따님 중에 한 분이 VIP석에 비행기에서 미국에서 한국을 딱 앉았는데 담당 VIP시니까 오너잖아요. 일반 직원이 접대를 한 게 아니라 거기 사무장인가가 직접 했나 봐요. 땅콩을 이렇게 마카데미아 이걸 들었는데 서류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비행기 출발하기 직전에. 왜 그랬느냐? 봉투 안 까서 줬다. 그냥 줬다는 거죠. 그래서 땅콩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그래서 열이 너무 받아서 비행기가 출발하려고 딱 스테이션 앞에 왔는데 다시 돌려서 사무장 내리게 한 거예요. 그 비행기 사무장은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조종사는 비행을 책임지고 그 안에 서비스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걸 책임지시는 분이 사무장이에요. 비행기 호텔로 따지면 총 지배인인 격이죠. 그분이 네가 책임자니까 내려라. 자, 그런데 규정에 의하면 땅콩을 봉투를 개봉하면 안 됩니다. 왜? 미국 같은 경우 비행기가 미국에 있었잖아요. 미국 법을 적용받아야죠. 땅콩을 개봉해서 혹시 어린애들이 이걸 먹다가 자기 의사하고 상관없이 애기들이니까 막 집어넣잖아요. 질식사하는 경우가 비행기에서 예전에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땅콩을 개봉된 상태로
주면 안 됩니다. 규정대로 한 거죠. 매뉴얼대로. 근데 그 매뉴얼대로 했다고 네가 감히 너 잘났다고 던지고 내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꽤 유명한 사건이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겨우 땅콩 하나 때문에. 문제는 이 땅콩의 값어치가 10조 원이 돼서 돌아왔다는 게 문제죠. 땅콩치고는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왜 10조 원인지. 땅콩 사건이 2014년도 땅콩 해양 사건이 조명되고 이때 이미지가 대한항공 이미지, 재벌 3세의 갑질 이미지가 형성이 되죠. 자, 문제는 그렇게 해서 1차 충격이 쌓여진 안 좋은 이미지가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뭘 하게 될까요?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저기 된 이후에 2018년도에 갑자기 뜬금없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조현미 전무라는 분이 물을 뿌렸다는 거, 던졌다는 거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컵으로 던졌다고 물컵 사건이라고 있어요. 유명하게 땅콩 사건, 물컵 사건. 자, 그런데 그래가면서 이게 언론에 갑자기 마치 한 집안의 뭐를 CCTV로 다 보듯이 상당히 치욕적으로 조명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고도로 계산된 어떤 작업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섭다고. 네. 돈의 이면에 숨은 무서운 일들입니다. 자본주의예요. 네. 물컵을 집어 던졌으면 감방에, 그 불법이면 감방에 집어넣으면 되고, 갑질을 해서 사람을 모욕을 줬으면 뉴스로 중계해가면서 재판해야 됩니까? 부인이 잘못한 것 같고 회사를 뺏어야 돼요? 아니죠. 자본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뒤로 갑자기 국민연금이 2019년도 회사의 대한항공의 실질적인 오너였던 조양 회장님, 사내 이사의 반대표를 던집니다. 대한민국 재벌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국민연금의 대주주가 그 회사의 재벌의 사내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진짜 안 됐어. 그래서 국민연금이 중요한 캐스팅 보드를 쥐고,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의 돈으로 만들어진 연금이잖아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도 아무도 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앞에 쌓여있던 물컵 사건 2018년도, 그리고 그 앞에 있던 2014년도 땅콩 사건이 이미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뭐라고? 재벌들도 잘못하면 전 재산을 뺏길 수도 있다. 사람은 그런 데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왜? 본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안 되잖아요. 저도 솔직히 묘한 카타르시스가 있더라고요. 그래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올린 댓글을 봤어요. 내가 살다 재벌이 부럽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그때 사람들이 진짜 월드컵 경기 골 넣은 것처럼 다들 좋아했죠. 지내놓고 보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개인이 잘못했으면 죄를 받으면 되는 거고, 그것이 CCTV가 가려질 때까지는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깔아놓고 이미지 언론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개입했을 때 아무도 그에 대해서, 부당성에 대해서 개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오늘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한진칼은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29%, 그리고 한진도 지배하고 진에어도 지배하고, 그렇죠? 그리고 한진칼 호텔 100% 지배하고 진에어 60%, 정석학원 48%, 대한항공 29.몇% 지배하죠. 30%.
결국은 한진칼을 먹으면 다 먹는 구조죠. 근데 그 한진칼은 오너 일가가 몇 프로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28.9%. 약 30% 갖고 있었잖아요. 30% 조금 안 되게. 법의 규정에 의해서. 넘어가면 뭐 다른 걸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 땅콩 사건 이후에 국민연금도 개입하고 그리고 적대적 M&A를 하는 그레이스 펀드라든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KCCG인가요? 영어로 되어 있는 그 같은 회사입니다, 사실은. 개입해가면서 지분을 확보해가면서 그렇죠. KCGI 18.75% 3월 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반도건설이라고 하는 대호보죠. 여기도 17%. 좀 늘렸어요. 요즘 18%, 18%까지. 그리고 당시에 오빠 거야 이 회사가 조원태 회장님한테 반기를 든 당시 땅콩 회항의 주역이었던 조연아 씨도 이쪽 편에 섰습니다. 싸워가면서 회사 놓고 싸운 거예요, 둘이 이제. 완전히 이제 집안도 콩가루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쪽 조원태 회장님, 유일한 아드님인 조원태 회장님 쪽에 붙어 있는 이명희님, 엄마입니다. 네. 그리고 델타 항공이 이때 14% 최근에 지분 확보해줬죠. 그리고 사우회, 그리고 GS 칼텍스 합쳐서 41.4%. 3월 달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마찬가지로 42.1%. 여기가 조금 많아요. 1% 가까이. 박빙의 승부입니다. 옛날에는 한진칼을 29%를 이쪽 가족만 갖고 있었고 국민연금이 8.4% 갖고 있었죠. 2대 주주로.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41대 42. 마치 옛날에 현대상선은 현대건설을 갖고 있고 현대건설을 먹으면 현대증권도 먹고 이런 구조였죠. 현대상선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쥐고 있었고 그래서 현대상선 놓고 싸웠죠. 왜? 현대건설과 현대증권 때문에. 누가? 현대차하고 현정은 회장님하고. 박빙의 승부입니다. 똑같아요. 42대 42. 마지막 1%, 2% 지분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이 회사를 다 먹는 구조죠. 지금은 더합니다. 왜? 아까 보셨지만 여러분들하고 시가총액 한진칼 오늘 종가로 77,800원 내려서 4조 6천억. 4조 6천억이에요. 대한항공 4조 1천억. 한진 6,600억. 잘 기억하세요. 6,600억. 진에어 3천억. 한국공항이라고 있습니다. 공항의 전체적인 관리나 시스템이나 토탈 솔루션, 시스템 인테그리티, 공항 시스템 인테그리티라고 봐야 되겠죠. 청소도 하고 뭐 그런 것들 1,150억이에요. 자, 우선주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부산 컨테이너라든가 한진이기 때문에 부산 항만이라든가 세계 곳곳에 물류 창고들을 임대해서 갖고 있는 보증금부터 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항공 그리고 호텔도 있고 비상장 회사들. 여기에 보면 지금 없는 거 있죠. 서울 경복궁 옆에 땅. 자, 10조 원이 넘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땅콩의 값어치가 이 지분을 지금 박빙의 승부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기 보면 한진칼이죠. 23,000원짜리 주가가 18,000원으로 떨어져요. 시가총액이 1조 4천억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7,000원대도 깨져가면서 실질적으로 물컵 사건이요. 2018년도 시가총액이 1조 원이 깨집니다. 1조 원이 잠깐 깨져요. 9,000매덕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당시 2018년도 8월달, 9월달 물컵 사건으로 인해서 땅콩 사건과 재조명돼 가면서 시가총액이 1조 원이 깨졌을 때 소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야, 누가 나한테 3천억만 빌려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면 내가 저거 대한항공 10조 원짜리 다 내 건데. 당시 1조 원 3천억이면 한진칼 지분 사서 최대 주주가 되잖아요. 조은태 회장님하고 조양호 회장님하고 특수관계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걸 실제 실행하기는 어렵죠. 돈과 그리고 법과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인 보호라든가. 근데 그걸 그레이스 홀딩스라는 펀드가 실행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지분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18,000원이었던 주가가 11만 원까지 2020년 4월 20일 찍습니다. 11만 원이에요. 지금은 좀 내려와서 77,000원이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4조 원이 좀 넘었죠. 네, 지금 최근에 무슨 얘기냐? 400% 넘게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왜? 1조 원짜리가 5조 원이 됐잖아요. 11만 원 나올 때. 왜? 나머지 비상장 회사들까지도 다 지배하니까. 실제 이거 빼고 한진칼이 4조 원이 됐든 당시에 1조 원이든 이걸 빼고도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땅값이라든가 가치는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지금 그런데 그것이 한진칼이 일부 사태였다면 지금 2부 사태가 터진 거예요. 어떤 사태냐? 바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합병이라니 좀 이상하네요. 인수할 수 있다는 최대 채권단인 한국산업은행의 발표. 정확하게 23시간 전에 발표했습니다. 일요일 날을 기준으로 보면 약 한 60시간 전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자료를 봐가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채권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한항공의 또 최대 채권단이기도 한국산업은행.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거절이라도 할 수 있지. 얼굴 보니까 결혼 못 하겠어요. 성격 보니까 결혼 못 하겠어요. 근데 두 개는 빛을 진 회사일 뿐이에요. 합병하는 것이 서로 좋죠. 왜? 아시아나항공에 있는 직원들 안 잘라도 되고.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손해죠. 대한항공이 이득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차피 아시아나항공은 가만 놔두면 없어질 회사예요. 왜? 아까 보셨잖아요. 자기 자본 다 까먹어가면서 잠식 들어가 있는 거. 45일만 놔두면 회사 소멸됩니다. 알아서. 감사해야 되고. 감사했을 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이미 2조 4천억을 부었어요. 정부 세금으로. 누구처럼? 5년 전, 6년 전 STX 그룹에 돈 부었던 것처럼. 조선업종에 20조 원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경상도에 조선업을 살려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표가 안 날아가죠. 20조 원 쏟아 부었어요. 조선업 살리려고. 결국은 STX 그룹 망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는 항공이에요. 2조 4천억 쏟아 부었고 대한항공에 또 2조 원 쏟아 부었어요. 유상증자까지 1조 원 더하면. 다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 가만 놔두면 아시아나항공 없어져요. 당시에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잡은 경상도 쪽 표가 나오니까 살려주는 거. 지금은 아시아나항공, 금호그룹, 호남권 지역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30대 그룹 중에서. 당연히 한 거죠. 이걸 좋다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언급드리는 거예요. 왜? 산업은행의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정부 돈이잖아요. 항공면허권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회사 두 개 합치냐 안 합치냐는. 항공면허권은 국토부가 갖고 있잖아요. 돈만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두 개 회사를 합치면 국적기
국내에서 움직이는 거 말고 해외로 나가는 국적기 중에서는 100%잖아요. 두 회사가. 나눠먹기. 대한항공 비행기 176대. 아시아나 174대.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86대. 합쳐서 256대 정도 돼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되면 다섯 번째 안에 드는 빅사이즈 항공으로 거듭납니다. 문제는 뭐냐? 독과점 금지법 50% 이상을 점유하기 때문에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 허락받아야 돼요. 몇 개 부서가 움직여야 됩니까? 산업은행을 움직이는 정부 경제부.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또 절대 주주잖아요. 국민연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국토부 면허 갖고 있죠. 국토부. 이런 거 잘 감시하라고 잘 하나하나 보는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락해 줘야 되죠. 몇 개 부서가 움직이는 거예요.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top of top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는 게. 자, 문제는 뭐냐? 세금에 대한 논란이겠죠. 그리고 이미 대한항공의 지분을 갖고 있는 아까 보셨지만 그레이스 홀딩스 그룹 측 42%, 조현태 회장 현재 회장 즉 41%. 이 둘이가 지금 지분 경쟁을 해가면서 한진그룹을 절대 누가 장악하느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탁 끼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산업은행이 착 끼어든 거잖아요. 왜? 한국산업은행인 아시아나항공한테 3조 원을 지금 2조 2천억을 빌려줬어요. 1조 원 유상증자 나중에 받고 3천억을 영구채 주식으로 전환하고 벌써 1조 3천억 원어치의 주식이면 30몇 %가 됩니다. 시가총액은 4조 원이지만 전환하면 싸게 받아야 되니까. 순식간에 조원태 회장님과 그레이스 홀딩스의 싸움에서 산업은행이라는 3자가 끼어들어가면서 산업은행이 누구 편을 들어주냐에 따라 회사가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구조예요. 말 들을 수 있어요? 안 들을 수 있어요? 안 들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한진칼 오너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게 돈이 되느냐. 여러분들 주식에 계좌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거죠.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자, 한진 재무제표입니다. 왜 한진이냐? 대한항공 하나밖에 없었던 회사예요. 뭐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회사가. 근데 갑자기 아시아나항공까지 생겼어요. 몇 대? 비행기 86대가 더 늘어나요. 174대에서. 공항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지점도 다 늘어나고 물론 중복되는 거 나중에 합치겠지만 어찌됐든 한진 입장에서는 물류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더 늘어나는 구조예요. 뭐가 서비스가. 실적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이번 연도 1,000억 예상되는 이 실적. 당연히 좋아지죠. 주가? 대한항공 측에서는 최대 수혜주입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 쪽에서 아시아나 항공 쪽에서 누가 최대 수혜주예요? 그렇죠. 금호 산업이죠. 자, 근데 차트는 극과 극입니다. 한진은 오늘 8% 올랐어요. 그래서 주봉으로 따지면 이렇게 최근 3년 내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느냐? 65,000원, 30% 남았네요. 수익률. 그 다음에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는 계속 하락만 했죠. 그러니까 금호산업이 우발 채무를 안고 있을 줄 알 길이 없잖아. 아시아나 최대 주주인데. 얘기 나와가면서 팔리는 순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가에 급등 나왔다가 음봉으로 길게 맞고 떨어졌죠. 마치 누구 보는 것 같습니까? 5,500원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두산중공업 2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샀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12,000원에 다 팔아먹었잖아요. 우리가. 후회 있느냐? 16,000원 가서. 일말의 후회도 없다고 그랬죠. 적자 기업이니까. 근데 얘는 흑자 기업.
그래서 두 종목. 한진칼, 아니 한진 그리고 금호산업. 제가 책으로 여러분들한테 발송이 됩니다. 어떤 분들한테 VOD 강의가 녹화된 게 있어요. 10대 그룹 재벌들에 의해서 11월 17일까지 신청되신 분들에 한해서 책이 제한적으로 발송이 돼요.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못다한 이야기는 공개 방송에서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